안녕하십니까. 시대의 흐름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드리는 Y타임스 논평의 주복일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우한 폐렴과 관련해 가지고 대구를 완전히 봉쇄하겠다는 말을 했죠. 대구 봉쇄, 이 단어 뜻을 모르고 그랬을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었을까요? 이 대구를 최대한 봉쇄하겠다, 이건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이 우한 폐렴, 우리가 코로나19라고 부르죠. 이 우한 폐렴 확산을 막기 위해서 당정청 회의를 했는데요. 대구 경북의 통상적인 차단 조치를 넘는 최대한의 봉쇄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렇게 민주당의 홍익표 대변인이 발표를 했죠. 브리핑 시간은 25일 날 오전 9시경이었습니다. 이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민주당과 정부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 연석회의였는데요. 여기서 결정한 사항이 그렇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한 거죠. 홍익표 대변인은 봉쇄 정책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냐, 이렇게 취재진이 물으니까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최대한의 봉쇄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조치를 할 텐데 정부 측에서 고민하고 있다, 그러면서 최대한 이동을 제한하기 위해서 일정 정도의 행정력 활용을 검토 중인데 국무회의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이 의결되면 정부가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우선 대구 경북 지역에서 격렬한 반발이 일어났죠. 미래통합당도 전희경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중국 봉쇄는 못하면서 국민들한테는 봉쇄를 들먹인다, 맹비난을 했습니다. 전희경 대변인이 이어서 우한 코로나에 제대로 대책 마련도 못하는 당정청이 이제는 일말의 조심성과 배려심도 없는 절망적 형국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동 등에 있어서 일정 정도의 행정력을 활용한다는 것은 강제적 통제를 전면 배제하지 않았음을 암묵적 통보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희경 대변인은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한이 중요한지, 국민의 생명이 중요한지 묻고 있다, 그러면서 우한 폐렴이라는 말을 왜 그토록 쓰지 말라고 그러는지, 왜 아직도 중국 전역 방문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차단하지 않는지 묻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반발이 격렬하게 일어나니까 민주당은 발표 30여 분 만에 지역 봉쇄가 아니다라고 급히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즉각 대책회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2시간여가 지난 오전 11시 10분에야 수정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껏 해명한다는 말이 뭐냐? 보건당국에서는 전문 용어로 봉쇄와 완화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러면서 지역 이동 봉쇄를 말하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부인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홍 대변인은 또 오해될 수 있는 언론 보도가 나가는 그런 것은 지역사회에 큰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러면서 지역 봉쇄라고 표현한 언론에 문제가 있다, 이 언론 탓을 또 했습니다. 그러면서 책임 회피를 한 거죠. 이런 엉뚱한 궤변식 해명에 파문이 더 확산되니까 이제 급기야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진화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 최대한의 봉쇄 정책은 지역적 봉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코로나19 전파 확산을 최대한 차단한다는 뜻임을 분명히 밝히라, 이렇게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한테 지시했죠. 그래서 이제 대변인이 전 기자들한테 그걸 알렸고요. 이어서 오후에 대구를 갔죠. 대구 가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해명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서 최대한의 봉쇄 정책은 전파와 확산을 최대한 차단한다, 그런 뜻이다, 그걸 분명히 밝힌다라고 또 해명을 했습니다. 하루에 2번 또 그렇게 설명한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대구 봉쇄 이 발언이 그저 홍익표 대변인의 실수일까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홍익표 대변인의 실수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는 거죠. 분명히 당정청 회의에서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소동이 벌어졌을까요?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는 당정청 회의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봉쇄라는 단어의 의미를 몰랐거나, 아니면 대구 봉쇄 결정을 했는데 의외로 파문이 커지니까 서둘러 거둬들었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우선 봉쇄라는 단어, 이 뜻이 뭡니까? 굳게 막아버린다, 잠근다, 이런 뜻 아닙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두뇌들이 모인다는 당정청 회의 참석자들이 그 뜻을 몰랐을 리 없을 겁니다. 홍익표 대변인의 발언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대구와 경북 청도 지역을 감염병 관리 지역, 특별 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최대한 봉쇄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국무회의에서 자세한 내용이 의결되면 정부가 발표할 것이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홍익표 대변인은 그저 당정청 회의에서 나온 결과를 그대로 기자들한테 브리핑했을 뿐입니다. 아마도 당정청 회의 참석자들은 이제야 우한폐렴, 그러니까 코로나19의 대대적 확산을 막을 분기점을 만들었다고 의기양양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홍 대변인도 뭐 저렇게 아무 생각 없이 태연하게 발표를 한 것이죠. 이것이 그들의 수준입니다. 국민의 마음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중국에서 오는 관광객들까지 대문을 활짝 열어놓은 상황에서 대구와 청도를 봉쇄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지극히 1차원적입니다. 그나저나 그렇게 대구, 청도 지역의 완전 봉쇄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참으로 저 사람들의 뇌 구조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구 봉쇄 정책, 이건요 문재인 정권의 좌파적 발상에서 나온 겁니다. 결국 대구 봉쇄 발언은 실수로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이 가지고 있는 사회주의가 바탕이 된 좌파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그렇게도 사모하는 중국의 좌파 사회주의, 이번 우한폐렴 사태에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우선 우한을 철저하게 봉쇄를 했죠. 나중엔 후베이성 봉쇄까지 확대되었고 대도시까지 이렇게 봉쇄를 했는데요. 그리고 아예 집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게 했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 발견되면 공안이나 지도원들이 폭력까지 행사했죠. 국민을 개, 돼지 취급한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이들이 바로 이런 중국식 좌파 사회주의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생각을 하죠. 중국을 형님나라로 치고 우리나라를 아우나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님나라 중국이 하듯이 아우나라 한국도 그렇게 해보자. 아마 그런 발상이었습니다. 대통령도 중국은 큰 봉우리고 한국은 작은 봉우리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원래 사회주의란 그런 좌파적 발상 자체가 국민을 통제해야 된다는 기본적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은 관리해야 되고 국가가 모든 걸 통제해야 된다. 그런 개념이 머릿속에 꽉 차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하는 걸 보세요. 대통령에서부터 뭐라 그럽니까? 열암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말은 참 좋죠. 그런데 그 속뜻은 국민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국가가 간섭하고 통제해야 된다는 좌파 사회주의적 발상이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주 52시간 근무제죠. 개인이 근무 시간을 어떻게 하든 그것은 기업하고 근무자 사이에, 노동자 사이에 합의하면 되는 겁니다. 업종에 따라 상황도 다르고요. 또 개인 상황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국가는 그렇게 하라 권장만 하면 됐지 이걸 강제적으로 이렇게 규정할 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일률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건 국가폭력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다리법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공사 현장에서 사다리 사용을 전면 중지했는데요. 만약에 사다리를 사용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자전거 헬멧법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할아버지가 자전거 타고 동네 마실 나갈 때도 반드시 헬멧을 써야 되는데요. 안 쓰다 걸리면 벌금 내야 됩니다. 러시아에서는 온라인에서 푸틴을 욕하면 15일 구금형을 당합니다. 러시아의 전체주의적 발상이 그대로 드러난 대목이죠. 이렇게 문재인 정부의 좌파 사회주의는 점점 전체주의화되어 가면서 국민들의 삶 자체를 일일이 간섭하려고 그럽니다.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 통제하고 저것 통제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의 바닥에는 국민들은 국가가 통제해야 될 대상이고 더불어 사사건건 간섭해야지 나라가 제대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주의가 이들 사상이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업에 하는 일들 사사건건 정부가 간섭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대구 발언도 바로 일련의 이런 가치관에서 비롯된 겁니다. 대구 청도 지역의 우한폐렴 확산이 날로 커지니까 중국 스타일로 그냥
봉쇄해버리면 전염이 차단되지 않겠나, 이런 단순한 생각에서 그런 발상이 나온 것이고요. 저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우한 폐렴이라는 말 안 쓰는데 대구 코로나라는 말을 썼잖아요. 지금 이렇게 우한 폐렴이 확산되는 게 중국 책임이 아니고 대구의 책임이고 신천지 책임이다, 그런 발상을 갖고 있으니까 그냥 대구 청도만 막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국민들의 마음은 배려 대상이 아닙니다. 국가가 결정하면 따라야 된다,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 결정에 국민들은 무조건 따르기만 하면 되는데 무슨 잔소리가 맞느냐, 이런 전체주의적 발상이 지금 문재인 정권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나저나 문재인 정권의 핵심들의 말이나 행동을 보면 대한민국이 지금 중국의 속국인지 아니면 중국이라는 나라의 변방 도시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대통령부터 중국의 아픔이 우리 아픔이라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중국의 우한 폐렴까지 우리 국민들도 나눠 가져야 되는지 뭐 그런 생각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정작 역으로 우리 국민들이 입국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중국인들 한없이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복지부 장관이라는 자는 중국인보다 중국을 다녀온 우리 국민들이 더 감염을 많이 시킨다, 이런 마음까지 했습니다. 그저 중국입니다. 이 와중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24일 날 기자회견에서 중국인 입국 금지 의견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입견이라든지 혐오감 정도로 대할 일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대응할 일이다, 그러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더니 대놓고 우한 짜요, 우한 힘내라 그거죠. 중국 짜요, 중국 힘내라 외치는 응원 동영상까지 제작해서 방송했습니다. 지금 박원순 시장의 머릿속에는 대구 시민은 보이지 않고 오직 중국만 가슴에 꽉 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구 시민 힘내라는 구호는 없고요, 우한 짜요만 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2017년 4월 13일 세월호 참사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가 하나 열렸습니다. 생명 존중 안전 사유를 위한 대국민 약속식입니다. 여기에서 뭐라고 했느냐, 안전 때문에 눈물 짓는 국민이 단 한 명도 없게 만들겠습니다 라고 썼죠. 지금 사진에 보이시죠? 지금 그 약속은 얼마나 이루어졌습니까? 대통령의 약속 그대로 눈물 짓는 국민이 하나도 없는 세상이 됐습니까? 대통령의 험악한 약속 때문에 지금 우리 국민들은 전 세계인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있고요. 심지어 우한 폐렴의 진원지인 중국으로부터까지 우롱을 당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입니다. 와이타임스 논평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